안녕하세요. 목포 MBC 대표 기요미, 허연주와 함께하는 역전의 PD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전의 PD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아우 귀엽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패널들 한번 힘차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를 위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디든 갑니다. 우리들의 아재 김성환 PD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PD 어영차 바다야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학생처럼 입고 오셨어요. 아니, 네. 9회 출연 말에 처음으로 박수를 받아보네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했어요. 역시 오늘. 너무하네. 네. 아니 오늘 너무 아닙니다. 일단 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비로 매일매일 미모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스타 PD 박재혜 PD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만큼 뜨거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스타 PD. 네, 그리고 그가 떴습니다. 네, 분위기를 잡으러 온 프로 진행러 임사랑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와. 저 잡고 있는 거 맞죠? 네. 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목포 MBC 대표 만능 엔터테이너 임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왜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무슨 세트로 입고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네. 이렇게 좀 밝은 열정적으로 느낌으로. 아, 임사랑 PD는 네. 소떡소떡. 오늘은 PD로 나온 거예요. 오늘은 PD로 나온 거예요. 소떡소떡 룩이라고. 네, 제가 오늘 낮에 소떡을 먹고 왔기 때문에. 아니, 의상 가지고 이렇게 가래떡 소세지, 가래떡 소세지. 네. 선배라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제 세 분, 네, 제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기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벌써 네,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갑니다. 거예요? 네. 왜요? 아니 뭐 오프닝 토크가 이렇게 짧아요. 너무 짧아요. 아니, 박재혜 PD, 우리 아니, 항상 뭐- 바로 갔는데. 그래요? 얘기라도 하고 아니 뭐 날씨. 진행자 마음대로 해야죠 뭐. 근데 저희- 그런 거 좀 질문하고 싶지 않은가요? 네. 왜 이제 원래 좀 유명한 또 아나운서시잖아요. 아. 왜 또 PD로 오셨는지 또 그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역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차역 일단 뭐 소개해주세요.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말 나온 해주시죠. 김에? 네.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PD로 갑자기 응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응? 알려주세요. 라디오에서 진행자 겸 PD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즐거운 오후 2시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어서 지금 한 거의 10년 네. 가까이 오래됐네.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어서 오늘만큼은 라디오 PD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포 MBC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MC도 하고요. 네, 자기 DJ도 PR은 이제 하고요, 그만 받겠습니다. 내레이션도 하고요. 아무튼 시키는 거 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켜서 나왔고요. 네, 여러분 저희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오디오가 많이 몰릴 것 같네요. 네, 저 어질어질한데요. 본격적으로 기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역은요. 그때 그 자리 역입니다. 뿌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왜요? 뿌뿌가 안 되죠. 그렇게 가야죠. 진짜. 우리 담당 PD 보고 있나요? 네, 그때 잘하죠. 그 자리요. 우리 네. 박재혜 PD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저희 사실은 원도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원도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맛집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오래 되어 있는 이제 노포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노포와 빈집 조금 좀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뭐 크게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원도심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없고 이렇게 빈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관광객들과 이제 시민들이 좋아하는 맛집도 있다는 걸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목포에 정말 수많은 노포가 있는데 오늘 딱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한 곳 있다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관광 오셨을 때 꼭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또 중간이라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네, 중국집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찍었던 한 군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 중간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할 때 원래 원적격으로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더 네.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요. 네, 역사가 깊은 곳이라서 일단은 소개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과 관련된 영상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네, 저기 나옵니다. 목포역에서 바로 내려가면 보이는 이곳이 바로 네. 제가 오늘 소개할 노포입니다. 저희 땡땡땡. 목포 네. MBC와 가까이 있어요. 네. 1947년이 됐고요. 약 80년이 된 이제 네. 오래된 노포입니다. 오. 네.
요 지금 왕윤석 사장님께서 여기 사장님이신데 네. 이 자리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이 진짜요? 집에서. 네. 와. 뭐 어릴 때 뭐 바쁘면은 양파도 깠다가 대파도 깠다가 이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이제 물려받아고 하는 것이지. 그냥 저희 아버지가 했고 또 오래됐고 저는 이사 간 적이 없어요. 난 떠나기 싫대요. 그래도 여기가 좋고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 태어났고 오래된 지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손님들도 만나고 재밌어요. 또. 그 중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목포에 와서 이 중간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생각보다 목포하면 중간이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중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기 전에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 중간을 먼저 그래요?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지금 비비고 있는 거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네. 다른 짜장면하고 좀 간짜장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면이 얇아요. 면이 얇아요. 그죠? 드셔보셔서 아마 알 텐데 네. 굉장히 면이 얇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사실 금방 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사실 면을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중간이 저렇게 메뉴를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게 개발된 게 6, 70년대인데 네. 그 당시에는 요리를 먹는 사람이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큰 요리.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중국 요리라고 하는 요리를 드시고 나서 네. 짜장면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보다 요리를 먹으러 온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후식 개념으로 그러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짜장을 원하셨대요. 근데 짜장면이 면이 굵으면 좀 네. 너무 헤비하잖아요. 더부룩하니까. 네, 배가 부르니까 저렇게 얇은 면으로 야채도 완전히 다져가지고 네. 그래서 쉽게 손쉽게 비벼서 한 입 먹을 수 있는 후식 개념의 간짜장이라고 해서 저 중국집 이름에 네. 중국집 간짜장 해서 중간이라고 불리는 저런 시골 집에 아, 나온 겁니다. 중국집 이름을 간짜장 따서 중간. 네네 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인데 중간 뭐 발음 이렇게 네, 하게 된 간짜장에서 거겠네요. 깐이 된 거고요. 사실 네. 중짜는 저 가게 이름이 들어간 게 네. 네, 가게 이름 간짜장 해서 중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간짜장인데 메인 요리는 아니었고 이제 후식 개념으로 먹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유니 짜장 같았어요. 네. 이 다져서 네, 올려주는 야채가 게. 다져져 있으니까. 네, 좀 차이가 있나요? 중간도 네. 사실 야채를 굉장히 많이 다 다져요. 다지잖아요. 네, 그 네. 면도 가늘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뭐 시켜보면은 짜장면은 사실 면이 저는 굵기 양이 때문에.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곱빼기로 달라고 그래요. 항상 저희들이 중간을 먹을 때는 곱빼기를 네. 먹어요. 왜냐면 근데 저도 그랬던 거 남성분들은 네. 좀 부족하겠다 네. 싶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네. 저기 나중에 먹고 나면은 굉장히 포만감이 좋아요. 저희도. 어. 예. 그러니까 일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면과 요 중간의 차이와 매력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면이 얇다 보니까 이 간짜장 소스가 굉장히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소스가 잘 버무려져 있다라는 네. 느낌도 또 들고 아까 양 또 얘기하셨는데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먹었을 때.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짜장면을 면을 다 먹고 나면 항상 이렇게 밥을 비벼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고기 일반 밥 달라고 짜장면은 사실은 이제 뭐 양파도 크게 썰어져 있고 크게 네. 썰어져 있어서 좀 비비기 한데 이 중간에 밥을 좀 비벼 먹으면 굉장히 더 고소하다는 그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이게. 저도 공감해요. 그 소스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예전에 47년에 이 영업을 했다고 네. 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옛날에는 그 저희 아버지 때, 뭐 예전에는 그 짜장면 좀 귀한 음식 아니었나요? 귀하다기보다는 네. 좀 외식하면은 좀 중국집 가는 그런 게 좀 네. 있어요. 요새는 졸업식 할 많이 때. 먹지만. 졸업식 할 때 네. 제일 많이 졸업식 먹었죠. 할 때. 저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네. 또 먹으러 그러니까 뭔가 좀 가고. 특별한 날 이사 먹는. 갔을 이사 때. 이사 갔을 때 먹고. 네. 네. 네, 그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좀 오랜 세월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메뉴판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 직접 손으로 쓴 것 같아요. 네, 메뉴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가시면 사실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가게가 갖고 있는 오래된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네. 보면 메뉴판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우동이 지금 60원, 오. 짜장이 와. 6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사장님께서 처음에 저기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벽지를 뜯었는데 네. 벽지 뜯으니까 그 뒤에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군만두가 훨씬 비싸네요. 짜장면보다. 그러네. 저기 중에 네. 볶음밥. 야,
나머지 요즘엔 군만두 서비스인데 이게 군만두가 비싸네요. 그거 진짜 싫어하는 발언이래요. 왜요? 원조 그 중국집에서는 그래요? 군만두 서비스가 서비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다면 만들어야 되니까. 직접 빚어가지고 네. 요리인데. 구워내기 때문에 요리기 때문에 진짜 원조 그래서 중국집에서는 요리라서 그 값어치가 네. 있겠군요.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군만두 서비스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네. 만두가 이제 기계식 만두가 많다 보니까 서비스로 줄 수 있었는데 저 네. 당시에는 직접 다 손으로 만드시니까 저 만두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오래된 데는 다 그렇게 빚는데요. 네, 아버님도 맞습니다. 아마 서비스를 안 주시죠? 저희 집은 만두집 하는데 절대 서비스가 없습니다. 맞아요. 만두집 만두집. 하세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만두집 하고 진짜 계셔가지고 제가 실언했네요. 참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오늘 만두 두고 보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녹화 시간이 아마 네.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일단 빨리 넘어가서 저희가 중간 네네. 얘기까지 했는데 네네. 또 우리 사장님께서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아니요, 중국에서 오신 건 오신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그 제가 이 노포를 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냥 노포로서 의미가 있지만 목포에도 옛날에 화교가 굉장히 많으셨고 지금 저 사장님께서는 성함이 왕 씨시거든요. 예. 그래서 화교나고 화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장님의 아버지께서는 귀화를 하셨고 네.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사장님은. 네, 그렇죠. 한국인이시죠.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네, 그래서 하셨으니까. 화인이라고 불립니다. 화인. 네네. 중국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산 중국인 화교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자녀분들은 화인이라고 네, 하면 왜냐하면 될까요? 귀화를 하셔서 한국인이 되신 분이 네. 또 낳으셨기 때문에 아. 네, 화인이라고 하고 네. 제가 잘 몰랐는데 목포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화교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흔적이 없거든요. 김성환 PD 화교분들 좀 보셨나요? 아니 저희는 네. 얘기만 들었지 뭐 주변에 저도 50대 중반인데 진짜인가요? 예 어. 화교 그 정도 진짜가요? 아니 50대 중반 진짜 우리 소떡소떡 임상훈 네. PD, 네. 네. 화교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제가 그래서 저도 없으셨구나. 신기해가지고. 아니 저도 본 듣기는 적은 했어요. 저희는 없는데. 있다라고 얘기는 듣기는 했었죠. 네. 예. 그 보통 저는 이제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기도 하고 네, 맞죠. 중국인 분들이 많은데 이 목포와 전남에 화교분들 좀 오시게 된 뭐 시기가 있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많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항구를 개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목포도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인천으로도 많이 들어왔지만 목포 항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인천으로 들어오신 화교분들이 기차를 타고 그렇죠. 목포 끝으로 오면 목포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많이 오셨다고 들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1930년대 조사했을 때 450명 정도 화교가 있으셨다고 목포에. 450년 정도. 네, 그리고 저 지금 계시는 저 사장님도 실제로 네. 화교 학교에 다니셨어요. 여기 목포 원도심에 있는. 화교 학교라는 게 있어요? 원도심에? 네네. 지금은 네. 그 흔적이 사라졌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화교 학교가 있었고 네. 저 사장님께서 화인이시지만 네.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교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진짜 목포에 화교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조성된 네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화교 위치를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네. 저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화교 학교요? 네, 네. 옛날 화교 학교 자리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없으니까. 없어지고 그냥 네. 이제 집이 들어섰어요. 네.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요 계단길 바로 올라가면 아시네요? 이 아이고. 하얀 네, 그 네. 도서관 옛날 도서관 자리가 있고 네. 더 들어가면 네. 저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이제 화교 학교 자리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사라졌어요. 예, 예. 건물도 안 남아있어요. 예, 지금은 건물은 있는데 이제 네. 화실로 쓰시더라고요. 작업실로 아. 그림 그리시는 분이. 네네. 우리 선배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학교가. 정확한 숫자는 이제 헤아려 봐야 되는데 전부 해가지고 한 40명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올라오면서 기억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여기가 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 6학년 되잖아요. 이제 좀 등치도 크고 그러면은 저 밑에서 물을 길러왔어. 지금 학교 중심으로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저기는 지금 이제 미술 하시는 분이 작업실로 이제 쓰고 계시는데 예, 아마 여기 있으신 분도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학교가 있었다는 거. 네, 네네. 맞아요. 그 목포와 광주가 인천에서 온 분들도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포목상이라 해야 되나요? 옷감을 파는 비단을 상인들이나 파는, 네네. 네, 상인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겪으면서 중국인들을 좀 억압하는 제도가 많아지면서 이제 남방 출신의 상인들 좀 빠졌고 거기에 이제 남아서 살기 위해서 요식업계가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제가 전통 음식도 좀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이영복 셰프도 예. 아마 화교예요.
아,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 어. 하교십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요식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좀 늘어났다고 하던데. 지금 허연주 아나운서가 얘기한 게 굉장히 딱 정확한 게 네. 지금 왕윤석 사장님의 작은 할아버지가 포묵상으로 어. 들어오셨었고 어. 그러다가 중국 요리를 하셨고 네. 그리고 아드님이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의 아버지가 그것도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비단장수 왕서방. 비단장 그런 말이 그런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유, 비단장수 왕서방. 근데 왜 화교는 모르세요?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비단장수 네. 왕서방. 네. 네, 또 네. 학교와 관련해서 좀 얘기 덧붙여 주실 게 있다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지금 목포에 남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대요. 본인 혼자 있으시대요. 다 그럼 떠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신 예, 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흩어지셨대요. 그래서 네. 남은 사람이 자기밖에 지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때 네. 이제 저희가 테레비로 한번 봤었는데 뭐 이거 네. 방송에 쓸 테레비. 테레비 아니라 TV요, TV. 그때 테레비라고 그랬어요. 테레비라니요. 그래서 브라운관, 사실은 브라운관. 네. 학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학교 분들도 와서 좀 서름을 많이 당했었어요. 네. 중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서름을 많이 당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기억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학생분들도 어쨌든 또 타국에 와서 적응을 해나갔었기 때문에 좀 어울려 있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노포 얘기도 아까 했지만 노포를 통해서 좀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노포를 통해서 메뉴. 메뉴 싶은 거? 뜬금없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 뭐 내가 오래된 맛집을 소개해달라는 건가요? 아, 모건동에 지금 원도심에서 맞아요. 노포 중에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떤 네. 곳이 있는지. 아, 좋아요. 네. 네. 제가 깨쳤습니다. 네. 사실은. 네. 진행 똑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오늘 학교 긴장돼서 얘기를 그러신 것 같아요. 학교와 중간이 지금 머릿속에. 아니, 제가 또 방금 생각난 건 이 중간이 목포에 좀 어쨌든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중간 빵을 뭔가 개발을 하려고 근데 그닥 그렇게 반응이 좋진 어디서 아닌 개발하세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아, 이제 목포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뭐 빵에 이제 중간 소스를 뭐 넣는 그런 넣어서, 거겠죠. 네.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지는 못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있는 가게 바로 앞에 또 너무 유명한 또 빵집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렇죠. 코스로 이렇게 아. 가시지 또 중간 빵은 또 섞어서 드시진 않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걸 네. 빵으로 뭐 좀 이렇게 엮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그 중식의 한 장르로 좀 자리 잡으면 중간 먹으러 목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중간집은 2개 있습니다. 계속 잊지만 선전하시면 네. 또 선전이 좀 탭땡도 있죠. 그렇죠. 탭땡. 네, 맞아요. 탭땡도 탭땡 있습니다. 식당. 네. 네, 거기도 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 취향대로 즐기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거기는 정말 신기한 게 탕수육이 서비스로 나와요. 탕수육뿐만이 아니죠. 네. 그렇죠. 짬뽕도 짜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순간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또 짜장면 또 나오는. 네. 저 안 시켰는데 했는데 서비스입니다. 정말 많이 주는 걸 좋아하시면은 좀 맞아요. 보기가 더 좋을 것 네, 같고요. 이런 식으로 네. 녹화하면 2시간 넘어.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때 그 자리 여기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제가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네.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아까 가면 메뉴판도 있지만 옛날에 사장님이 그 네. 여기 그 몇 가게 번째세요? 앞에 서 있던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네. 분이냐면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사장님의 아버지세요. 훌륭하시네요. 근데 이 사진이 걸렸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원도심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런 가게들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도심의 매력을 보기 위해서 이런 노포들을 많이 꾸준히 찾아주시면 저희 원도심의 좀 다양한 얘기들이 또 풍성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래된 가게와 뭐 빈 집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람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박재 PD 빈집 우리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프로젝트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역으로 빠르게 한번 기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차역은 여기 오대 역입니다. 뿌뿌. 네. 효과음 녹음 한번 해야겠어요. 네. 따로 따주세요. 됐죠? 와, 네. 선배님 진짜 잘하신다. 너무 시끄러워요. 네, 오늘 김성환 PD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디를 소개해 주시려고 오셨나요? 매번 오면은 바다 얘기만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 강진에 좀 다녀왔습니다. 강진 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PD 생활이 한 27, 8년 되는데 네. 지척에 두고도 그
공간의 매력을 못 느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네.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말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숨이 기다려 넘어갈 것 넘어가고 같아요. 있어요. 그 테마기행길이라는 프로그램 촬영하고 오셨잖아요. 예예. 테마기행길 좀 약간 테마 소개를 해주세요. 기행길은 뭐 MBC 지역사 14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니 이번에 갔다 온 거. 이번에 갔다 온 거.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 이번에 갔다 예 이번에 갔다 온 것은 강진입니다. 강진. 강진에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한 7군데를 들렸다 왔는데 그 중에 한 3군데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첫 번째로 갔다 온 곳은 묵은지. 예, 강진하면 요즘에 묵은지가 맛있겠다. 유명하니까요. 네. 묵은지 맛있어요.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묵은지 뭐 담그는 과정부터 이렇게 다 담아오셨어요? 아니죠. 뭐 1박 2일 찍는데 불가능하고요. 일단 묵은지는 먹기만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고 있는 이 묵은지 영상 한번 보시죠. 한정식집이군요. 예. 묵은지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강진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장님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박재 PD 어서 많이 본 얼굴이죠. 예. 저도 가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김치. 저희가 먹어봤던 것은 네. 묵은지 갈비찜, 그다음에 묵은지 부침개, 부침개. 그리고 묵은지를 또뭐 나오나요? 먹은 묵은지 사막. 너무 맛있겠다. 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김치는 1년 농사이고 정말 우리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효소 식품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정말 잘 담아놔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1년 동안 살 수 있는 언제나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한정식을 차렸는데 네. 너무 맛있겠다. 저희도 지금 한정식을 많이 보러 다녀요. 그런데 야 근래에 보기 드문 네. 특이고 아니 이게 너무 이제 먹먹해서. 보기 드문 예. 한정식이었습니다. 와, 그래 저 음식을 먹는데 야 이게 뭐 임금님상 안 부럽더라고요. 저희 군침도네. 묵은지 그러니까요. 영상. 선배님 하나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서 시식도 하고 그러니까 먹어봐야 뭐 네. 집에다는 사서 집에다는 갖다 놨습니다. 역시. 한복에 갖고 오시지 선배님. 예. 네. 자, 다들 뭐 요즘 진행하시죠. 공략하는 정신이 없는데 네. 저희가 아까 묵은지 봤지만 강진이 좀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강진 묵은지만의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런가요? 크게 네. 다른 점은 여느 다른 묵은지하고는 제가 비교를 하기에는 제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러는데요. 일단 재료가 네. 묵은지에 재료가 여러 개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묵은지 하면 양념을 적게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렇죠. 김치를 원래는 많이 삭게 되면 썩기 네. 때문에 네. 재료를 그렇죠. 최소한해서 원래 하는 게 맞아요. 묵은지인데 저기는 아까 오히려 엄청 더 많은 많던데요. 거. 엄청나게 그리고 많아요. 돼지고기 삶은 것도 네. 들어가고 조기도 들어가고. 사실은 새우 2년, 양념이 엄청 많이 그렇죠. 들어가요. 네. 2년 정도 삭히면 군내라고 해요. 김치가 약간 고리고리한 네. 냄새가 나는데 어. 2년을 저렇게 삭혔어도 정말 군내가 안 맛있어요. 나요. 군내가 안 군내가 나고 양념을 저렇게 많이 하면 우리가 삼표율이라고 해서 네. 오히려 그것이 산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빨라지니까. 그리고 그러면 유산균이 많이 죽게 되는데 아. 제가 봐서는 먹었는데 뭐 유산균이 몇 억 마리 들어있는지는 제가 안 세어봐서 네. 모르는데 좋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신맛이 나요. 신김치 스스로 신맛이 나는데 시큼한 맛. 예. 조금 더 씹으면은 달콤한 맛이 나요. 그다음에 약간 단맛이 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예, 입이 개운해집니다. 진짜 좋은 근데 제가 음식이에요. 실제로 가서 저기를 촬영 때문에 놈놈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기를 갔는데 아, 가보셨어요? 윤택 그 자연인에 나오시는 윤택 선배님, 개그맨? 네네 윤택 개그맨이 진짜 먹어보고 찐 그 리액션이 나왔어요. 자기가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고. 진짜? 솔직한 리액션 해주세요. 아삭아삭하고 오래 묵힌 그 맛. 응? 우리가 먹었던 그 묵은지가 아니야. 그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김치가 있을 수 있냐고. 네. 강래호 셰프님은 여기 내려와서 배우고 싶다고. 너무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 담그는 방법을 네네, 너무 맛있어. 저도 근데 먹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묵은지를 먹고 나면은 강진에 대표적인 찻집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생경할 거예요. 네. 차는 보성이나 뭐 아니면 저기 사천이나 하동 쪽에 차가 유명하지 강진차가 유명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차를 만났는데 네. 강진의 차는 스토리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지금 한번 보송의 차는 그럼 스토리가 없나요? 이거 말씀 있겠죠. 잘하셔야 돼요. 네. 혹시 네, 모르니까. 보상에서 가만히 있다. 네, 지금 약간 눈물 보이셨어요. 강진의 차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를 감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감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우리 네. 강진의 차 이야기 어떤 게 숨어 있는지 한번 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역시 선배님 오시니까 아주 휘몰아치네요. 여기는 올출산이고요. 앞에 네. 보이는 봉우리가 백운봉입니다. 올출산을 이렇게 다 끼고 있어서 굉장히 다실이 뷰가 좋습니다. 올출산 자락이 원래 야생 녹차로 유명한데 멋있다. 강진 다원, 뭐 네. 월남사지, 백운동 정원, 다산초당 이런 얘기들 좀 저 장소를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게 전부 다 차에 얽혀 있는 장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실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차 하면 보송을 떠올리는데 전라도 야생차의 70% 이상은 강진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강진은 산마다 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네. 강진이 만드는 녹차 또 저 찻잔도 강진이 만드는 청자로 만들었거든요. 그 야생차라는 게 녹차를 아, 포함하는 다른 거죠. 건가요? 그렇죠. 녹차를 네. 포함합니다. 녹차를 포함해서 야생차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이게 백운옥판차. 네. 우리나라 최초의 차 브랜드입니다. 원래요? 백운옥판차, 우리나라 최초의 차 상표이지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 100년 넘게 보내진 차고 그런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다산쌤에게 다산의 가장 어린 제자였던 이시현 그분이 평생 차를 보냈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학연에게 계속 차를 보내서 저희 집안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직접 쓴 편지 정학연이 직접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 이하전 선생의 집안에 지금 이제 중손녀인데 계속 그 정약용 선생한테 차를 보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차를 고려 중순부터 조선 후기까지 굉장히 우리가 차를 많이 즐겼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에 즐기는 것의 중심의 인물이 사실은 다산 정약용과 초이선사고 네. 그 사람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강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 백운동 정원이라는 우리나라의 3대 정원도 그렇고요. 네. 월남사지도 사실은 큰 차를 덮고는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크게 대규모로 재배되는 차 지역들을 저희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은 네. 강진의 이 백운동 쪽의 이 다실이라든지 정원 또는 월남사지 같은 경우는 네. 차에 대한 우리의 역사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여행 루트를 강진이 잡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금방 소개시켜드린 다실은 뷰가 굉장히 좋아요. 월출산이 다 보이니까. 다 보이는 네. 뷰고요. 아마 젊은 분들도 가서 차를 즐기면은 그 분위기에 굉장히 차분해질 거예요. 사람이 차분해져요. 이렇게 큰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전통식 가옥에서 네. 주인이 주시는 차, 뭐 세작이든 우전이든 그 차와 주인이 또 뭐 직접 만드는 차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같이 이렇게 저기 주문하면 오는데요. 네. 굉장히 차분해지는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좀도 좋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도 좋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커트할 것 같습니다. 네, 강진에 잘못 오시면 보였어요. 이 한정식도 즐기고 또 차가 좋다고 하니까 월출산 뷰를 바라보면서 네. 고즈넉하게 차를 또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강진 이야기 한 개가 더 남아서 빨리빨리 좀 옹기, 빨리 옹기, 넘어가려고 옹기. 합니다. 옹기 네. 급하게 하겠습니다. VCR, VCR 먼저 보시죠. 네, 강진 옹기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네. 강북 칠량면 봉황리인데 옹기로 원래 유명한데요. 봉황은 네. 사실은 그 마을이 봉황을 닮았다고 해서 와, 봉황인데 멋있다, 건물. 국가무형문화재 96호인 정윤석 옹기장하고 그 아들이 지금 옹기를 만들고 예. 있습니다. 건물 멋있죠. 네. 외국 건축가가 지을 만큼 굉장히 옹기에 대해서는 세월이 계속 밀려가서 청자나 백자는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옹기는 지금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두 분들이 이거 명맥을 잇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 정영균 씨가 지금 아버지 대를 잇고 있는데 막내 분이신데 16살 때부터 그 전에부터 했는데 네. 아버지는 어깨 너머로 배우고 굉장히 만나봤는데 우직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몸집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그 옹기를 만들고 계시는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그냥 생활 온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온기에 표현하는 창작 온기를 네. 예술 작품. 그렇죠. 작품으로 아무도 안 만들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 사람들도 조금 등한시하고 온기에 대해서 좀 시프게 보고 이제 그렇게 잘 됐으면 저는 안 배웠을 거예요, 사실은 또. 지금 보시는 게 있을까요? 120cm짜리 초대형 온기인데 진짜 크네요. 네. 저걸 빚어낼 이렇게 크게 온기를 빚어낸다는 것은 그 흙도 좋아야 되지만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기 그래서 들어가면 혼나죠. 혼하죠. 예.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작품을 좀 인정받고 있어서 근데 되게 예뻐요. 그렇죠. 예쁜 작품이죠. 예. 우리가 썼던 뭐 장독대 된장 담고 고추장 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 온구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제 돈 비싸게 받고 펄려분들이 또 아버지 인터뷰는 뭐냐면 네. 이건 뭐 온기가 아니라고 아버지 생각했는데 사가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가니까 이 생각이 변하신 거예요. 이게 온기구나라고 이제 가치를. 해서 그 아버지가 가치를 아셨죠. 아들이 이제 트렌드를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들이 따라간 거죠. 대단하네. 네, 정말 온기로 한평생 사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 정영균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기의 창작 그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능성이 있겠다. 정말 저분 나중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 온기가 막 이렇게 그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질그릇 그 자체가. 네. 근데 그 장인들이 그 혼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니까. 하나의 그런 게 작품이 되잖아요. 되어서 또 우리나라를 빛내는 유산이 될 것 같은데 저 시간이 없지만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할 때도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저기 온기가 전라도 온기 같은 경우는 주둥이가 작아요. 대신에 배가 이렇게 많이 불러 있죠. 그런데 그 흙을 쳐대는 방식이 달라요. 경상도는 이렇게 우리 꼭 가래떡 만들듯이 하지만 전라도는 그 사각에서 계속 비스듬하게 계속 치거든요. 그러면 저기 흙이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더 큰 배불뚝이 온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그렇죠. 이게 하중을 받은 압력이 하중을 받으면 내려앉아 버리는데 우리 전라도 특히나 정영균 씨 하는 방식은 더 크게 배불뚝이 온기를 만들어도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탁 그렇죠. 치셨잖아요. 네, 그게 기술입니다. 보통은 이제 가래떡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이렇게 쳐서 그 안에 쳐서 이렇게 기법이 크게 있다고. 올리죠. 그래서 또 과학적인 기법이 또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또 뭐 더 설명은 안 했지만 저희가 또 그분들만의 기법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이제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진 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우리 방송하는 거 홍보와 함께 30초 너무 긴 것 같아요. 10초. 자, 가시죠. 예, 테마 비행길 강진편을 보시면 이 외에도 청자, 그다음에 2월 말이 되면 백년사의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백년사의 동백꽃도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강진이 제일 많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푸석. 맞아요. 네, 푸석에 대한 얘기도 4, 할 겁니다. 4, 그래서 한번 2, 반드시 본방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마 비행길 강진편, 강진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기다리던 이번 종착역으로 죄송합니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잘하네요. 칼같이 잘하네요. 네, 이번 종착역은 아나까나역입니다. 아나까나면 조혜련. 다들 아시네요. 그렇죠. 조혜련의 요즘 그 축가로 많이 부른다는 그런 노래인데 이게 예전에 금지곡이었대요. 가사가 너무 저속하다고. 맞아요. 너무 난해하다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네, 아나까나인 역이 바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금지곡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오신 시간이 거죠?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몇 분 컷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되나요? 여유로워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알려주세요. 자, 오늘 금지곡 네. 우리 임사랑 PD가 들고 온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즐거운 오후 2시도 제작 진행을 하고 있지만 MBC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안에 뭐 친절한 경제, 대중과외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제작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요즘 그 매불쇼 같은 데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역사 강사님이 있습니다. 백이성 씨라고. 역사 독립군 백이성 씨가 진행을 하는 대중과외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중에서 재밌는 시리즈가 이 금지곡 시리즈였어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이없고 와 진짜 저런 이유로 금지를 시켰다고? 해도 너무했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굳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선배님 발음이 너무 명확해요. 이쪽 귀가 너무 완전히 좋아요. 왜 그래요? 박재현 PD 왜 그래요? 너무 잘 들려요. 왼쪽 아니, 귀에서 저는 이쪽 귀 피가 나고 좋아요. 있는데, 왼쪽 귀에서 저 이쪽이 좋아요. 넋이 아까 나갔어요. 제가 옷 제 시간 지금 제 시간 잡아먹지 마세요. 제 시간이에요. 네. 아재 PD 준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친다. 오늘 또 제 시간 좀 드릴게요. 제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제 시간 좀 아니 드릴게요. 금지곡도 우리 또 아재 PD가 또 활발하게 그렇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맞아요, 이야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오늘 말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곡 어떤 걸 바로 가나요? 준비하시죠? 예, 아 바로 근데 가시죠. 우리가 금지곡 하면 어떤 곡들이 좀 떠오르세요? 금지곡 하면 저는 사실 많이 몰라요. 근데 아침 이슬 나도 그거밖에 몰랐는데. 너무 바로 그쪽으로 가시는구나. 네. 원래 금지곡 하면 우리 지혜 PD나 허현주 아나운서나 수능 우리 금지곡 수능 이런 금지곡, 건가? 링딩동, 뭐 쏘리 쏘리, 뽀삐 뽀삐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그거 아주 나는데. 옛날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 지금 세대가 아니라서요. 싸이야 라이트 나우. 라인 나와. 왜 그게 왜요? Right now? 그건 금지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좋은 곡 같은데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들려서 이제 네. 들리니까. 집중하기 어려운 계속 후크가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 가사와 멜로디 반복되기 때문에 중독적이어가지고 네. 들으면 안 된다. 중요한 수능 시험을 금지, 수능 중요한 금지곡. 시험을 앞둔 사람들한테는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 이제 금지곡인데 네. 오늘 다룰 금지곡들은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정치적인 뭐 성향 때문에 금지를 시킨 곡들이 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 박정희 정권 시절 1970년대 그때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금지곡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알짜배기만 쏙쏙 골라서 이제 네. 금지곡을 좀 알려준다고 재미있는 합니다. 것들만 좀 가지고 왔으니까 네. 한번 왜 어떤 사유로 금지곡이 됐는지 네, 첫 번째 그 금지곡 네. 들려주시죠. 이 노래 저도 압니다. 자, 이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왜 금지곡이 되냐고? 네, 왜 네. 금지곡이 됐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네, 그랬을까요? 가사에 힌트가 있습니다. 가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네. 지금 저희가 듣고 온 곡이 신중현 씨의 미인이라는 곡인데요. 맞아요. 신중현의 네. 미인입니다. 자꾸 보고 싶어서? 네? 자꾸 보고 싶은 게 뭐 문제가 있을까? 자꾸 보고 싶은 게 문제죠. 네, 자꾸 보고 싶은 게 문제입니다. 아, 비슷했어요. 네. 접근이 비슷했는데 아. 당시에 대학생들이 네. 이 노래를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아름다운 대통령을 자꾸만 하고 싶네. 박정희 시대입니다. 네. 많이 그게- 부르셨어요? 이제 네. 아니 그때는 조금 어렸어요. 신중현 선생님이 1930년대 분이시고 네. 그 아드님 신대철 맞아요. 신하이의 리더 분도 어.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많으시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박정희 정권 삼선 개헌과 네. 또 장기 네. 집권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켰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성적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뭐 이런 이유로 금지를 그래서 시켰다. 금지를. 네. 저희는 이 노래와 가사는 익숙한데 이 신중현 씨 가수에 대해서는 좀 낯설거든요. 우리 한국 락의 대부라고 그렇죠. 락. 불리는 옛날에 저 기억나요. 그렇죠. 뭐 어디 콘서트인가 거기서 기타 치면서 나오셨어요. 근데 되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기타를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기억이 멋있어요. 나요. 네,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다음 곡으로 다음 곡도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곡 주세요. 이것도 굉장한 명곡이죠. 송창식 선생님. 네, 송창식 씨의 왜 불러라는 왜 곡이고요. 불러? 자, 이거는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반말에서 아니 이게 반말에서? 네. 단속에 대한 것이 맞아요. 스카트하고 장발 단속 예. 그 당시에 많이 맞아요. 그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바보들의 행진. 네. 장발 단속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그 네. 남자 두 주인공이 그 단속을 도망가면서. 피해하면서 그 도망가는 장면에 네. 이게 쓰였다고 배경음악으로 쓰였군요. 공권력을 무시해? 공권력에 저항해? 금지시켜. 네. 네, 이렇게 해서 금지곡이 된 겁니다. 자, 송창식 씨 하나 또 있습니다. 네, 한 개 더 들려주세요. 네. 아, 또. 네, 초창기 버전에 조금 느립니다. 자, 요거는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네.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래서요? 맞아요. 태페. 네, 청년들에게 퇴폐 문화를 조장한다고 해가지고. 네, 네.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 이런 곡이었는데. 근데 당시 정권 네. 수뇌부들은 중정 안가에서 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쵸. 네, 다 했죠. 네. 그러면서 네.
청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굉장히 어이없죠. 네. 금주가무 안 된다 너네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본인들은 다 해놓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어이가 없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네, 다음 곡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다음 곡 가겠습니다. 자, 이장희의 너라는 곡이에요. 너 그건 너 바로 너 그거다. 자, 이거는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가사에 힌트가 있습니다. 누굴 지명하나? 그건 너. 그건 너야. 너가 뭐가 너 문제가 때문이야. 있나? 그렇죠. 네.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 그건 너. 그러면 가사를 어떻게 써? 남 탓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감정이 입이 그렇게 그건 나. 그건 나 이렇게 나. 해야 되는 건가? 그건 나 하면 괜찮았겠네요. 책임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네. 이제 더 설명해 하나만 주세요. 해볼 텐데 네. 그 혜은이의 곡 중에서 예. 혜은이의 곡 중에서 하나 골라주십시오. 혜은이의 곡을 틀어주세요. 제가 준비한 혜은이의 곡을.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맹세를 하였습니다. 사실 왜요? 제대로 왜요? 가사를 못 들었어요.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태페. 되었습니다. 사랑을 해서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태페.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냐? 어떻게 처음 만난 두 남녀가 네. 네. 외설, 태페. 이 제작자는 네. 기지를 발휘해서 갑작스럽게 가사를 바꿉니다. 어떻게 그래서 바꿨습니까? 금지곡에서 벗어나서 해금이 됐어요. 자, 네. 그 가사를 바꾼 작년에 버전을 만났나? 들려주세요.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어제 다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제 처음 만나면 만나서 괜찮아요? 처음 만난 게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다짐을 하고 아. 우리 둘은 맹세를 한 거죠. 네. 네.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은 다짐을 거예요.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이없죠. 네.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제가 그 양현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랑이 어떻게 안 이루어지냐. 맞아요. 금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서로가 다 이루어줘야 돼. 이루어지면 노래가 안 되지. 근데 이 정도로 금지할 거면 요새 네. 그 막 미국에서 팝송 같은 거 있잖아요. 한마디만 나오면 그게 다 금지예요. 그렇죠. 근데 다 태페예요. 재밌는 것은 사실은 금지의 판단 여부를 어느 한 절대자에 맞췄다는 거예요. 네. 절대자가 야 그게 그 노래 거슬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죠. 그 동백아가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네. 안가에서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안가에서도 계속 불렀던 노래인데 어느 시점인가 이게 그 금지곡이 되니까 각하의 심기 경호 때문에 이게 딱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린. 근데 본인은 이제 불러서 네.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제가 뭐 또 금지곡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역사를 기억하기에는 정말 노래 한 곡으로 또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금지곡 그 당시엔 또 금지곡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또 그때를 기억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곡들을 좀 소개해줬는데 저희가 짧게 듣긴 했지만 여러분께서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 좀 역사적인 상황들도 좀 아른아른 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곡들 소개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뉴스레터가 짜잔 왔습니다. 저거 나한테 안 맡기네요. 임사랑 PD 처음 보시죠? 네. 진짜 온 거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노래 이야기를 했는데 전남의 트로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난영, 남진 가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송가인 씨 그리고 박지현 씨까지 트로트 재능러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미스트롯 3에 네, 미스김 씨가 해남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압도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그래요? 지역의 가수가 또 성장하는 성장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스김 보셨나요? 혹시? 네, 봤었어요. 노래 한번 보셨죠? 선배님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회사가 목포역 앞으로 이전했잖아요. 네. 이전 기념 특집 방송 즐거운 오후 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초대 가수로 데뷔 전 미스김을 만났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님이시여 돌아가는 물레야 좋다. 그때부터 싹이 남달랐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나이에 저렇게 네. 구수하게 노래를 잘할까.
같이 온 선배 가수를 또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이분이? 20대 초반으로 알고 2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런 깊은 소리가 나다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허윤주 아나운서가 막 저는 안 가수하고 싶다고 되겠어요. 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제가 맨날 저도 가수하고 싶다고. 그런데 안 된대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우리 또 지역의 가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또 세 분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행사도 있었고. 우리 지역 가수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또 가수 얘기하면 또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먹방 MBC가 섭외를 부탁을 하면은요. 멀리 계시더라도 네. 한번 달려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먹방 MBC하고 같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지역의 가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장님이신가요? 네. 우리 연세가 출마 선언인가요? 출마 선언. 사장님 대표로 했다고 하고 네. 저희 역시 마지막엔 항상 삼행시로 끝이 납니다. 생각 못했다. 이번에 미스 김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예요? 네. 아이고 자, 그래요. 삼행시 가시죠. 뭐, 미친, 미친. 스토리, 김성환. 네, 인사랑 PD. 네, 선배 사랑합니다. 가수들 네.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속 채찍질하다가 아직 마지막에 뭔가를 너무 채찍질 많이 해가지고. 네. 오늘 임사랑 PD 미스 김. 스페셜한 무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김치국 마시고 있는데 좀 더 발전해서 분발해서 김치국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소속사 사장님 같아요. 지금 만족하지 마라. 열심히 하자. 네, 우리 미스터 김 오늘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수분들 힘내시고 저희 목포 MBC도 많이 나와주시고 또 우리 출전했으니까 또 우승까지 한번 가봅시다. 가자! 네, 가자. 그러면 역전의 PD들 저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역전의 PD들. 달이 가도 해가 가도 원래만 도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님이시여 돌아